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도 있는데요. 엄마가 화가 나는 날 이게 653kcal요? 떡고기를 돌같이 하라. 실제로 연구에도 나와 있어요. HWABYUNG 여기 정말 딱 요즘 벌이는 어떤가? 연봉 좀 올랐나? 나 지금 화폐 생기려고 그래. 정말 똑바로 좋은지 못해! 이런 세트 선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마들이 꼭 알아야 하는 따끈따끈한 한 이슈를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EBS 부모 이슈의 맘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유쾌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조선미 교수님 그리고 최재원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요 요즘 달력만 보고 사는 것 같아요. 아, 왜요? 이제 곧 있으면은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아, 생각만 해도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도 있는데요. 사실 네. 이 명절 때 되면은 심신이 지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명절에 이 추석을 망치는 3대 주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가정의학과 조혜경 선생님과 신동진 한의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달력만 보고 기다리신다고 했는데 네. 대한민국 주부의 반 이상은 달력만 보고 떨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집이 큰 집인데 네. 차례를 지내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부터는 추석 전날 돌아가셨어요. 제사와 차례가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 2주 전부터 우리 집은 긴장 상태. 엄마가 벌써 이렇게 신경이 예민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손님은 많고 일손은 부족하시고. 그러면 괜히 추석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형제끼리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화가 나는 날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저희 아버님이 제상이나 차례상 차리는데 굉장히 열을 다 하세요. 그래서 항상 매년 책을 한 권씩 사오세요. 우리나라 유림들의 총본사님 송윤관 관장님이 쓰신 네. 상차림법. 와. 야, 뼈대가 있으신 거기서 집안이다. 보시고서 이번엔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근데 그게 계속 가면 좋겠는데 다음 달리. 분들은 또 다른 다르게. 책을 가져오세요. 요즘엔 이런 상차림이 유행이라더라. 네, 그래서 어머님도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그러셨죠. 최근에는 굉장히 간소화돼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역시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는 만큼 참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많고 에피소드들도 많고 울고 웃을 일도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EBS 똑똑 이맘 카페에도 추석과 관련된 고민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한번 만나볼까요? 추석이 조심해야 할 질환 화병을 꼽아주셨고요. 화병. 또 추석하게 되면 이제 폭풍 흡입, 아무래도 이제 과식하게 되는 거. 살쪄요. 또 그리고 또 추석에 시댁 식구들하고 고기 파티하다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사연도 올라와 있네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많은 분들이 명절 앞두고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이 추석을 망치는 3대 주범에 대해서 그 예방법과 해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넬이 준비되어 있죠? 네. 추석을 망치는 3대 주범. 네. 3대 주범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기름진 추석 음식으로 인한 비망. 참, 이 추석 음식들은 왜 이렇게 네. 다 기름진 그러게요. 맛있는 음식들이 주되어 있는 건지. 전 늘 불만이 왜 이렇게 맛있는 것들은 다 살이 찔까?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는 네. 그래서 추석 앞뒤로 항상 다이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추석 때 살찐 거는 한 달 정도는 꾸준하게 해야 빠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기름진 음식들이 많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나름 이제 몸매를 잘 유지를 하고 있는 편인데, 네. 이런 때는 저는 마음껏 그냥 먹어버려요.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껏 폭풍 흡입을 하고 난 다음에 네. 3일 동안 먹었다? 그럼 네. 그 다음 3일부터는 제가 거의 단식하다시피 그냥 아이고. 그때 빨리 단기간에 빼버려. 먹은 날만큼 네. 이제 단식을 한다는 얘기죠. 네. 건강은 안 좋을 것 건강이 같아요. 최악이죠. 네. 네, 다이어트는 최고예요. 네네네. 아니 다이어트에도 최고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옛날에는 최고였는지 몰라도 어렸을 때는 네. 갈수록 굶어서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수분하고 대개는 근육만 빠지거든요. 지금 여태까지 잘 되었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보통 추석 음식은 달고 기름진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폭풍 칼로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빼는 데는 한참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지 아나운서님은 한 달 걸린다 그랬잖아요. 네네. 나이가 이제 더 많아질수록 회복이 어려워져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의 칼로리를 알면 그동안 좀 먹으면서 조심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름하여 추석 칼로리 폭탄 음식 베스트 5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추석 칼로리 폭탄 음식 베스트 5. 40대 여성이 추석 음식을 먹은 후 칼로리를 소모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시죠. 명절이 아니라면 먹기 어려운 소고기 산적은 653kcal. 소고기를 얇게 저며 양념에 재운 후 굽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을 수밖에 없죠. 소고기 산적을 먹었다면 무려 4시간 동안 걸어야 653kcal를 소모할 수 있어요. 꼬치에서 쏙쏙 뽑아먹는 재미. 채소 튀김의 칼로리는 321kcal. 채소니까 칼로리가 낮지 않을까 싶지만 채소 튀김 2개만 먹어도 45분간 쉬지 않고 달려야 할 정도의 높은 칼로리를 자랑한다네요. 평소에도 즐겨 먹는 동그랑땡은 어떨까요? 고기를 잘게 다져 기름에 튀기는 동그랑땡 1인분에 309kcal입니다. 주부들이 늦은 저녁 가벼운 운동으로 즐기는 배드민턴을 1시간 이상 해야 소모되는 칼로리죠. 찹쌀에 대추, 밤 등을 넣고 쪄낸 단맛이 나는 떡. 약식 특유의 색을 내기 위해 넣는 캐러멜 소스는 설탕으로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단 2조각을 먹었을 뿐인데도 244kcal의 폭탄을 맞게 됩니다. 약 40분간 등산을 해야만 약식의 칼로리가 소모됩니다. 그렇다면 추석의 대표 음식 깨송편은 어떨까요? 추석 내내 눈에 보일 때마다 집어먹게 되는 송편. 깨송편 5-6개를 먹는다면 338kcal. 무려 2시간 동안 걸어야 소모될 정도로 높은 칼로리예요. 막연하게 알고 있던 추석 음식의 칼로리. 정확하게 알고 칼로리 폭탄 피하는 즐거운 명절 되세요. 자, 어우, 이게 산적의 배신이네요. 이게 653kcal요? 정말 1인분이죠? 1인분에, 예. 아니, 송편이 이렇게 칼로리가 높았어요? 그럼요. 송편을 무심코 먹는데 사실 송편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옛날엔 쌀 가져가서 다 만들었잖아요. 네. 쌀을 요만큼을 갈면 아주 작아져요. 그걸 뭉쳐서 송편이 되기 때문에 밀도가 굉장히 높죠. 이 338이라는 것은 이제 한 개당 55칼로리 잡아가지고 50에서 60칼로리. 예, 한 5개에서 6개 먹었을 때의 양인데 네. 보통 5개 먹죠. 남자들 한 10개 이상 먹죠, 한 번에. 예, 또 그리고 꿀 이게 들어있는 거 맛있는 식사가 거 아니고 골라서. 간식이잖아요. 간식. 그렇죠. 네, 밥 먹고 나서 후식으로 네, 후식으로. 과일과 함께 식혜와 함께. 송편 한 10개 정도는 후딱 먹을 수 있죠. 이게 또 주범이었었네. 그러게요. 송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칼로리가 높다는 건 이제 놀라실 분들도 많지만 방금 조희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루로 만들어진 건 몸에서 흡수하기가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송편 같은 경우는 그냥 쌀을 가루로 만들잖아요. 네. 근데 쌀 가루가 아니라 찹쌀 가루로 만든 찹쌀떡, 네. 인절미 이런 건 혈당을 훨씬 더 많이 올립니다. 어허. 그래서 혈당을 올리는 순서대로 나열을 하자면 네. 떡으로는 송편보다 더 안 좋은 건 찰떡이죠. 인절미 같은 거예요. 그리고 쌀 종류로 따지자면 가장 많이 올리는 게 찹쌀입니다. 근데 설탕이나 쌀가루 같은 걸 많이 먹었을 때는 갑자기 당이 올라가요. 네. 혈당이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네. 단백질, 채소 이런 건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확 올라가니까 인슐린이 확 분비돼서 빨리 분해를 해서 지방으로 저축을 해요. 글리코겐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저혈당이 되면 다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또 배가 고파지니까 이 반복되는 게 악순환이 굉장히 되는군요. 좋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추석 때 좀 위험한 거는요. 우리가 부페 효과, 부페 아시죠? 그런 게 있어요. 부페 효과라고. 네네.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에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한 가지 색깔의 사탕과 네. 다양한 색의 사탕을 같은 양을 지불하고 사람들을 150명을 시켰어요. 네. 그때 전부 다 다양한 색깔의 사탕을 동량이라고 하면서 더 많이 집은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다양한 음식이 있으면 내가 같은 칼로리, 같은 양을 먹었다고 착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 더 먹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석 때 저렇게 다양한 음식이 많을 때는 더 많이 내가 먹게 그럴 되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조금 절제를 해야 된다. 또 뷔페 가서 제가 많이 먹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좀 조심해야 되는 음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추석 상차림에는 특히나 기름에 지진 게 많잖아요. 이게 사실 주부들이
나중에 뭐라 그러죠? 기름 냄새 난다고 그러잖아요. 네, 전 네. 부치는 거 진짜 싫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그 대표적인 피해야 되는 음식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이 하나, 동태전 같은 거 하나 먹으면요, 7, 80kcal가 나와요. 그래서 전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송편. 네. 송편이 뭐, 한 5개 먹으면 밥 한 공기거든요. 그 다음에가 우리 많이, 별로 살 안 찌겠지 하고 벌컥벌컥 마시는 수정과나 식혜가요. 식혜, 예. 한 2-3잔 먹으면 또 밥 한 공기. 그래요? 네. 수정과도 이제 만들기 따라 다르지만 한 200칼로리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예. 당질이 높기 때문에 칼로리도 높고 조심하셔야 될 대표적인 추석 음식. 식혜나 수정과 두 개 중 골라서 먹는 건 어떤 게 나을까요? 식혜가 조금 칼로리가 낮게 나와 있긴 한데요. 할 때 얼마나 설탕을 많이 넣느냐 이런 것도 문제죠. 식혜 안에 밥은 먹지 말까요, 우리? 그렇게 하니까. 그건 포기하는 걸로. 네네. 우리 조 교수님은 아까 그 과일 많이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듣기로는 과일 먹고 찐 살은 뺄 수가 없다고. 그 당분도 네. 만만치 않을 것 네. 같은데. 뺄 수 없다기보다는요. 주부님들이 난 고기도 안 먹는데 살이 쪄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범인이 있어요. 예. 떡 아니면 과일이에요. 밥 안 먹고 과일만 많이 드시는데 과일도 좀 덜 단 토마토 많이 드셔도 되거든요. 근데 당도가 높은 것만 드세요. 네. 이게 과당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도 네. 당분이 있어요. 또 실수가 뭐냐면 밥을 배부르게 다 먹자마자 과일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칼로리가 다 포화 상태인데 추가로 들어간 당분은 다 저축이 돼요. 뭘로 저축이 되냐? 지방으로. 글리코겐 형태로 바뀌었다가 중성지방으로 저축이 되기 때문에 난 고기를 하나도 먹지 않았는데도 지방이 왜 많지? 다 당분이 저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복에 드셔야지 돼요. 공복에. 밥 먹기 전에 오히려 그렇죠. 먹으면 밥 먹기 좋다고. 전에 드셔야죠. 예. 이쯤에서 또 우리가 걱정되는 대목이 있잖아요. 네. 술 마시잖아요. 그런데 추석에 음식들이 가뜩이나 기름져 있는데 이 그렇죠. 술과 함께 먹으면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즐거워서 술을 드시는 것도 있고 뭐 스트레스 받아서 드시지만 과유불급이 제일 해당되는 게 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왜냐? 한 잔의 칼로리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뭐 좋아하세요? 최재현 저요? 씨는? 네. 저희 콜라입니다. 술 안 드세요? 술 전혀 못합니다. 다행히도. 정말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건 예. 네, 다행인데. 왜냐하면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95칼로리고요. 소주도 한 80칼로리 되죠. 소주가 네네. 칼로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제사 때, 차례 때 뭐 써요? 곡주. 네. 140칼로리 한 잔에. 제일 높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무심코 먹다 보면 칼로리가 와. 2잔 마셨는데 밥 거의 한 공기에 버금가는 3잔 마시면 한 공기가 되거든요. 가끔 살찐다고 예, 예, 안주는 예. 술 안 되고 술만 계속 드시는 친구도 그렇죠. 있는데. 네. 근데 그 술이 안 좋은 이유는 알코올이 그람당 7칼로리를 내는데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양가는 없는데 칼로리를 먼저 태우기 때문에 빈 칼로리라고 하는데 네. 그때 같이 먹는 안주는 고스란히 다 저축을 해요. 네. 그럼 안주 안 먹으면 될 것 같죠? 그럼 이제 간이 나빠져요. 아이고. 그러니까 정말 한두 잔 드시는 거는 괜찮지만 괜찮은데. 뭐 하다 보면 부어라 마셔라가 되면 큰일 나죠. 보통 정크푸드라고 네네. 이야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 정크푸드는 영양가는 없고 칼로리만 있는 걸 정크푸드라고 불러요. 햄버거나 네. 이런 거.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술은 영양가는 없어요. 영양소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오. 칼로리만 있어요. 대표적인 정크푸드의 하나가 바로 술인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여자분들 뭐 이제 아무래도 여자끼리 남자끼리 또는 다 같이 수달 떨면서 먹는 경우예요. 네. 그 수달 떨면서 먹으면 훨씬 많이 먹어요. 맞아요. 집중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면서 먹거나 네. 수다를 떨면서 먹으면 더 많이 먹더라. 이렇게 많이 먹은 줄 몰랐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연구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먹을 땐 조용한 가족이 되는 네네. 건가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렇죠. 이 말하지 말고 그냥 먹어. 예. 이런 식으로? 조사에 따르면 같은 음식을 TV를 보면서 우리가 먹을 때는 14%더 먹고 네. 수다를 떨면서 먹을 때는 18%를 더 먹더라. 네. 또 이제 남자분들이 살이 찌는 원인은 급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살을 좀 적게 찌게 하려면 네. 숟가락 사용을 안 하는 거, 젓가락 다이어트라고 해요. 그럼 이제 깨작깨작 먹는다 그러죠. 네네. 그러면 조금 먹고 배가 불러요. 네. 아니면 티스푼으로 바꿔서 큰 숟가락을 남자가 티스푼으로 밥을 먹으라고요? 젓가락으로 네. 드셔도 되는데 실제로 티스푼 같은 걸로 바꾸니까 네. 양을 21%나 줄였다고 합니다. 아, 줄일 수 있겠다. 티스푼으로 또 먹는 방법이 있고 네. 그다음에 내가 오른손잡이다. 내가 티스푼 먹기 좀 쪼잔해 보인다. 그러면 네. 왼손으로 드셔보세요. 훨씬 덜 빨리 먹는 거예요. 예, 우리가 수다를 떨거나 TV를 보면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추신경에 있는 포만 중추라고 하죠. 렙틴이라고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네네. 그게 자극이 덜 되는 거예요. 딴 데 집중이 있어서. 그래서 충분한 포만감을 못 느끼게 되고요. 또 시간이 15분 내지 20분 넘어가면 위가 팽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줄이는 방법이 젓가락을 사용하거나 티스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운동